왜냐하면 그 정반대 판결이 석 달 만에 나오면서 엄청 분노하고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이 문제는 한국 법원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이거잖아요. 근데 한국 법원이 판단을 했었어 석 달 전에는. 그러니까 일본이 계속 그 주장을 해왔거든.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 법원이 판단할 게 아니다. 이 강제징용도 똑같은 건이고. 근데 한국 법원이 이런 결정, 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뭐 법리를 다 떠나서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고 있으면 안 되는 일인데 제가 조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올 초에 일단은 일본이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손해배상을 인정해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그 소송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뭐 조동 신청을 하면서 시작이 됐었고 2019년도 11월 달에 재판이 열렸고 올 초에 이제 1심 판결이 났는데 그때는 위안부 할머니들 손을 들어줬어요. 그때도 당시에도 일본은 똑같이 주권 면제론을 주장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권 면제론인 게 뭐냐면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나라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서 재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법원에서 다른 나라를 뭐 상대방으로 해가지고 소송을 할 수 없다는 건데 근데 이제 이게 국제법상의 원칙이고 근데 이게 절대적인 원칙이 아니라고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이런 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견해에 따르면 국제법상에 이제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행위들, 뭐 포로 학대나 집단 살해나 노예 금지나 고문이나 이런 것을 저지를 때는 이런 주권 면제론이 적용이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이론이 있죠. 그래서 이번 1월달 같은 경우는 그런 이론에 어떤 기반해서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던 건데요. 갑자기 이번에는 주권 면제론 일본의 말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주권 면제를 받아들이면서 다각 판결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피해자 측 대리인도 얘기했지만 뭔가 인권을 회복하고 인간의 어떤 이런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재판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냥 뭔가 뭐 외교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피해자들의 어떤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아예 그냥 심사 대상도 아니라고 하면서 각각 판결한 것은 너무나 안타깝고요. 네. 왜 더 안타깝냐면 예전에 일본이나 미국에서도 위안부 피해자들이 소송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이런 논리로 배척을 당했었는데 우리의 국민이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취급을 당한다면 어디 가서 제대로 된 얘기를 하고 제대로 된 어떤 대접을 받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너무 안타까운 판결입니다. 제가 아까 그래서 기각이라고 그랬는데 각하가 맞고요. 각하, 예. 이 부분이 이렇게 보여요. 법원이 이딴 식으로 판결해버리면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의 책임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건 좀 완전히 그 삼권 분립이 된 상태에서 법원 일부의 생각인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의 가장 개혁할 지점 중 하나가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아니 그리고 전 뭐 독일 뭐 각하돼서 독일의 사례도 유럽의 각국 피해자들이 센 소송도 주권 면제론 때문에 각하됐다라고 하는데 아니 독일의 사건은 벌써 2차 물론 이 소송 자체가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 또 시국의 차이가 있고 또 국가별로의 어떤 피해 차이가 있는 것인데 이거를 왜 우리나라가 그것을 변론하면서 이런 판단을 했는지 모르겠고 전 더 화가 나는 것 중 하나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가 법적인 권리 구제 절차가 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명시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이것은 약간의 하자가 있지만 그래도 피해자의 권리 구제 수단으로서 유효하다라고 이렇게 판결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거 자체도 결국엔 이러면 뭐 헌법재판소도 필요 없고 그냥 재판관 혼자서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 정경심 교수 조국 재판하고 똑같은 상황이 아닌가. 결국엔 이거 그러면 뭐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가 대한민국인지 아니면 일본 법정인 것인지가 헷갈릴 정도이고 이래서 저는 결국에는 그 모든 재판에 대해서 공개 배심원제로 전환을 해야 될 때가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판사들도 자기 마음대로 결론을 내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법원도 생각해 보면 대한민국 법원이 존재하는 이유,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도 결국은 국민의 세금으로 재판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재판도 국민을 위해서 벌어지는 일인데 이렇게 어떤 단순한 형식 논리나 이런 걸 가지고 우리 국민들의 손을 좀 안 들어준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그 재판부도 저기 1월 판결에서는 그 재판권이 있다는 걸 인정이 됐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상처 각각 판결에 나면 더 큰 상처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판결을 했다는 것이 정말 이게 우리나라 법원이 할 일인가라는 좀 더 의심을 갖게 하는 것 더 골 같습니다. 때리는 게 더 골 때리는 게 같은 사안을 놓고 같은 법원이 판단을 달리 내리는 게 어떻게 보세요? 그런 사실은 이제 뭐 법원이라는 것이 헌법하고 법률과 법관의 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법관이 다르기 때문에 뭐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고는 보지만 이건 같은 경우는 그런 일반적인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렵다고 봐요. 그러니까 내가 그 이야기 꺼낸 이유는 네. 간단한 거예요. 흐름상 보면 조국 장관의 정경심 교수는 대법원 감사는 거의 무죄라고 확신하거든요. 1심이 너무 말도 안 되게 판결이 나왔어. 그러면 나는 지금 정치인들의 워딩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판결들이 반복될 때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하면 안 돼요. 잘못된 판결이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삼권 분립의 저는 의미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해서 전혀 다른 판결이 나와도 뭐 그게 법이라는 게 정답이 없다는 반증이잖아. 그렇죠. 보는 사람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면 오히려 법을 만드는 입법부가 이거 잘못됐으니까 여기에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지 봐서 법을 보완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말은 지금부터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또 여기서도 화가 나는 게 피해자들의 재판 청구권 일부가 제약되더라도 외교적 충돌을 피하는 공익이 더 크다라고 말을 하는데 아니 외교적 충돌을 피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누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피해자들의 이런 그러면 공익이 더 크면 피해자들은 그냥 다 인권이고 뭐고 피해고 뭐고 다 무시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 이거 똑같은 논리가 이재용 사면해라 이재용 국가에 헌신한 게 많으니까 어떠한 죄를 지어도 봐줘라는 논리가 똑같은 거 아니에요. 결국에 있는 사람들, 권력자들 이런 사람들은 봐주고 권력이 없는 사람들 돈 없거나 피해 약자들은 정말 1mm의 기준을 놓고서도 너 이거 벗어났으니까 너 유죄, 너 벌금 이거는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된다 생각을 해요. 차라리 그냥 법리상으로 이렇다라고 말해야지 뒤에 이런 식으로 공익이 더 크다. 뭐 국가적으로 이익이 더 크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는 결국은 피해자를 2번, 3번 더 죽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첫 번째 1차 소송 재판부가 반인도적 범죄 행위는 국가 면제에서 예외다라고 명확히 그렇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3개월 만에 뒤집혔는데요. 지금 그 2차 재판부가 내세우는 게 국가 면제 인정 여부에 관련돼서인데 그러면서 이제 국제적 그 원칙을 얘기하는데 이게 관습을 얘기한 거예요. 관례를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좀 더 기술적으로 들어가면은 민사소송권 행사 범위를 법률로 정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헌으로 정리되지 않은 것을 그냥 국제적 관례나 관습에 따라서 재판했다는 것 자체가 그 국가의 범위를 벗어나서 그러니까 국민의 보호 측면에서 재판부가 그 문제를 너무 도외시했다. 그래서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 국가 면제 관련된 조약이 한 번도 체결된 적이 없는데 이 문제도 나중에 한일 관계 그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지금 위안부 할머니들이 연세가 많이 되셨잖아요. 이분들 살아계실 때 빨리 배상하고 일본이 도덕적 책임 저는 전쟁 범죄 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는 100번 사죄하는 게 뭐 이건 법률 그다음에 외교적 문제를 떠나서 독일처럼 사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여기에 대해서 뭐 법률적으로 외교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인도적으로 무조건 사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차후에 있을지도 모르는 이 위안부 할머니들 문제가 아니고 다른 문제에 대해서 재판 관할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일본 뭐 중국 미국과 관련돼서 이 관할에 관련된 명백한 협정을 맺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일본이 이렇게 나오는 부분 한국의 토착 외구의 문제도 있지만 스가가 바이든을 아련하고 왔잖아요. 살다 이렇게 비할 없는 놈 처음 봐요. 망해 가기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미국이 하는 요구를 다 들어주는 중국과의 무역 같은 관심이 없어요. 미국이 쿼드, 중국 견제 여기에 대해서 오케이 아리가또 이걸로 끝난 사람이라고 난 봐.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의 배후에는 무조건 미국이 있는 건 맞겠지만 이게 스가 같은 자들이 일본의 정상으로 있고 일본이 이런 그 극우적 문화 다른 나라는 살피지 않는
오염수를 버리면서도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이 나라의 문화에 한국 법원이라도 있잖아요. 사실 그걸 뭐 받아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법원이 그 할머니들의 소송을 받아주면서 뭐 그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징용 관련해서는 일본의 뭐 미쓰비시 등의 자산에 대한 뭐 매각인의 없는 이야기 하겠지만 결론을 그렇게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내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도 못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판사가 판세한 거예요. 판사가 판사해버린 겁니다.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고. 그러니까 일본 같은 국제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나라라면 아이 소송하는데 그 한국 내에 소송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소송과 관계없이 할머니들 요구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범죄에 대해서 인도적 범죄에 대해서 배상하겠습니다라는 태도가 나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스가 문제가 지금 나왔는데 스가가 바이든을 만나서 그 얻고 싶었던 게 뭐 크게 세 가지. 근데 그 중에 이제 하나는 명분인 것 같고요. 북한의 그 납북 일본인에 대한 거는 그냥 명분이고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두 가지가 중요한 게 도쿄올림픽 개최에 대한 지지, 그 다음에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미국의 그 확고한 그 도움, 지지 성명을 좀 가져오는 대신에 일본이 일종의 불장난에 가담하겠다라는 약속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대만 문제에 자기들이 자동적으로 개입하는 쪽, 그리고 미국 쪽 편에 섬으로써 이게 어떻게 불똥이 튈 수 있냐면 그러니까 일본이 중립적 자세나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취해주면 대만 문제가 좀 평화적 해결이 가능한데 중국과 고조되고 있는 미국과의 군사적 관계에 자동적으로 일본이 가담하면 우리나라는 또 거기에서 중립 이치를 펴할 수 없거든요. 그럼 한국은 또 대만이 만약에 어떤 유사시에 우리나라는 또 군사기지화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중국과 우리가 대립되는 관계 굉장히 복잡해지는 그러니까 거죠. 한국이 이게 잘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확실하게 반중의 모습이 아니라 진짜 균형자유교 같은 그런 모습을 취하는데 한국이 완전 약소국이면 그게 휘말려 들어갈 텐데 그나마 이제 세계에 이제 손가락 안에 드는 나라가 됐기 때문에 바이든도 함부로 무시 못하는 정도 그런 국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하고요. 어쨌건 지금 위안부 할머니라든지 이런 관련해 가지고 그 후쿠시마 원전 관련해서 대학생들이 시위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우리가 좀 소개를 좀 많이 해드렸는데 근데 그때 경찰 중에 한 놈이 진짜로 일본 순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이제 그 경찰들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뭐라 그랬냐면 니들 윤미향 장학금 받은 애들 아니냐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해버렸나 봐요. 경찰이 해야 되는 말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쵸. 그러니까 윤미향 의원에 대한 이야기는 언론이 제기하고 했던 뭐 그 논란 이후에 사실로 드러난 게 사실 별로 없는 상태에 가까워서 뭐 의미 있는 무슨 죄를 지었다고 말하기도 어려운데 그 시위하는 학생들한테 대한민국 경찰이라는 새끼가 너 윤미향 장학금 받은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정상은 아니라고 봐야죠. 역시 종로경찰서는 일본 순사들의 후손 같은 그런 느낌. 근데 이제 이게 정말로 이게 지금 현직의 경정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게 너무나 이 어처구니 없고 그리고 이 대학생들이 얼마나 순수합니까? 얼마나 올바른 목소리를 내려고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정말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 학생한테 이런 좀 뭐 이런 말 했다는 게 정말 믿어지지도 않고요. 그다음에 사과하는 과정 속에서도 서장이 약속 없이 한번 찾아갔다가 사과를 못 받고 왔었잖아요. 사과하는 과정도 상당히 뭐 무례하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근데 윤미향 의원 대응이 또 나름대로 의미 있었던 것 멋있었어요. 같아요. 예. 네, 멋있었어요. 왜냐하면 너네들 왜 그랬어? 막 나무라기보다는 뭐 어떻게 했냐면 경찰이 이렇게 반인권적 처사를 방조하면 안 되고 대책을 마련하고 교육을 시켜라. 그래서 인권교육. 인권교육을 시켜라. 그래서 저쪽에서 잘못한 것을 오히려 더 정말로 반면교사로 삼아서 잘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뭐가 이제 이게 기분 나쁜 게 뭐냐면 한마디로 니들 뒤에 배후 조정 세력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윤미향 장학금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김복동 할머니의
그 장학기금으로 설립된 자금인데 이거 자체를 폄하하고 또 여기 이 대진여 학생들을 행동 자체를 배우 세력이 있는 거 아니야? 니네 돈 받고 알바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폄하했다는 것 자체가 진짜로 몹쓸 우리나라 경찰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나 그렇게 예, 생각하고 있어요. 요거는 진짜 그 경찰 자체가 정치적 성향이 우리도요 이제 수년간 방송하면서 경찰서가 조사받는 경우 있잖아요. 고소당해가지고. 근데 간혹은 그런 정치적 성향이 뚜렷한 경찰들이 있어요. 특히 제일 많은 영등포 경찰서에 고소당해서 조사받으러 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국민의 힘 같은 사람들을 찍어왔던 사람들은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굉장히 악의적으로 물어봐요. 그 기분 더럽게 나쁠 때가 있거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런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지는 않는데 이 경찰은 윤미향 의원이 저쪽에 만든 프레임 있잖아요. 위안부 할머니들이 이용해가지고 본인이 돈 벌었다는 프레임에 그냥 갇혀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것 같은데 윤미향 의원이 이제 인권교육이나 해라. 징계 뭐 처벌하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부분은 마무리는 괜찮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저는 그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지금 어느 정도 이번 정부에서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정비됐고 그다음에 뭐 자치경찰제 시행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더 많은 자유를 그리고 권한을 부여받는 대신에 책임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특히 젊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시위하면서 본인의 정치 편향적 시각을 대학생들에게 이렇게 투사한다는 것 자체는 이건 전문 직업인, 그러니까 경찰도 거기다가 계급이 경정입니다. 굉장히 높은 직업에 있는 사람이 경정이면은 바로 서울 이제 일선 서장을 할 수 있는 직급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경감보다 훨씬 높은 경감 위에 있는. 그래서 그 경찰이 권한을 더 많이 가졌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반드시 가져야 되고 그만큼 걸맞게 행동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좀만 덧붙이면은 경찰이 이제 대학생들이니까 얕잡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일반 성인의 어떤 거였으면은 그렇게 함부로 말씀 안 했을 것 같은데 니들이 뭘 알아 이러면서 이렇게 예. 던진 것 같은데 그런 시각도 앞으로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토착 왜구란 말을 들으면 막연하게 너무 우리가 이 강한 표현 쓰는 거 아니야 할 수 있는데 사실상 그 판결을 내린 판사나 이 경찰이나 토착 외교관이 뭐예요? 기성세대로서 경찰로서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한테 고생이 많다. 근데 이게 불법성이 좀 있어서 니들이 다칠 수도 있어. 그 분노는 이해하겠지만 조금 더 좀 불법적으로 하지 말자. 이렇게 타이를 수도 있고 맞습니다. 예. 그럴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게 지금 내가 보호하려고 하는 일본이 현실적으로 한국에서 어떤 힘을 발휘하는 상태도 아니야. 맞습니다. 그들한테 이 경찰이 지휘를 주고 있는 것도 아닌 상황이라면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맞습니다. 그게 안 되는 애들 보면 정치 경찰도 만만치 않습니다. 솔직히. 아니 그 말씀하신 것처럼 판사 재판에서도 마찬가지로 일본이 잘못하고 있고 반성을 안 하고 있으면 그거를 뭐 정치인들도 말을 하겠지만 법을 통해서도 너네들 잘못하고 있어라고 하면서 재판을 하면 될 텐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네.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